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4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1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휴를 즐긴 국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만 해도 1월 3일은요, 뱅크 홀리데이로 지정이 돼서 연휴가 지속이 됐는데요. 다행인 점은 미국의 증시는 1월 3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아주 기쁜 소식들 그리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푼 마음을 가지고 1월 초순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요, 미국 증시가 오픈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0.64%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도 0.68%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 1.2%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역시 1.21%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멋진 이름이 하나 보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요. 11.24% 폭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테슬라의 실적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그 실적 덕분이죠. 역시 항상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성장주는 영원히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처럼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는, 아니죠, 기대감을 초월하는 이러한 실적을 제공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함께 뭉쳐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V고 역시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루시드 6.57%, 프로테라가 간만에 6%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니오가 어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5.24% 껑충 뛰어올랐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AMD가 4.37%, 우버가 4.34%, 차지포인트 역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죠. 충전기니까 3.75%, 크리스퍼가 3.72%, 오픈도어가 2.98%, 페이팔이 2.94%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어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어제도 떨어진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G스케일러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3총사는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스 기업들이잖아요. 사스 기업들이 나란히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6.32, 5.48, 4.27%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줍줍을 하려고 좀 걸어놨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한 주도 줍줍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두 주 정도 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밑을 내려가면요. 업스타트 역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파이버가 3.69,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53%, 애쉬 3.18, 로블록스 2.96,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2.54%. 따라서 어제는요, 성장주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좀 명암이 갈리는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요,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참고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저께 11%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수치는 잘못된 수치고요.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13.53%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단 하루 만에 13% 이상 폭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9위크 하이니까 지금 9주 만에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딜리버리 수가 지금 기대를 초과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는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평가를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굉장히 대담한 전망 하나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만 대를 올해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에 판매된 수가 아직 100만 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맨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무리수를 둔 그런 예측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한 150만 대, 많이 팔리면 160만 대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간 스탠리에서는 200만 대도 이 추세로 나가면 가능하다, 굉장히 좀 대담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4분기 단 3개월 만에 308K니까 30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30만 대씩 4분기를 만들면 그게 이미 120만 대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히 실적이 향상만 될 수 있다면 올해 들어서 2022년에 200만 대의 판매대 수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꿈은 아니겠다라고 좀 기대감을 살짝 가져볼 만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장밋빛, 극심한 장밋빛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담 조나스고요.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장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이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이제 프리몬트라는 공장 한 곳에서만 생산을 하다가 이제 사실 상하이에서 나오는 판매 대수, 생산 대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서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로스 마진, 총 수익이 있잖아요. 이 총 수익률이 아마도 공장마다 한 20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1%거든요. 따라서 2000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20%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프리먼트에서 만들어내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총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하지만 샹하이 같은 경우는 최첨단 기계로 지금 중무장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총 수익률이 40% 가까이 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수익률의 차이를 공장마다 보일 걸로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에는 베를린 그리고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2개의 기가 팩토리가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스 마진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샹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 비해서도 베를린 공장 그리고 오스틴 공장의 시설은 정말 첨단을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총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총수익률이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순이익률도 올라갈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순이익을 재투자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당도 주지 않고 사실 뭐 자사주 매입도 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상품을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 또한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추는데 이 자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조나스와 그의 팀에서는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피스칼 이어 2022,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은요, 뭐로 인해서 결정이 되냐면 베를린 그리고 오스틴 공장 두 공장에서 많은 생산량을, 판매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4680 배터리 셀이 있잖아요. 자체 생산 중인 이 팩이 과연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이제 상업화한다는 거죠. 다른 그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이 4680 배터리를 판매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 호재가 있는데요. 잠재적으로 좀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그렇다면 지역적인 그 확장 추세가 가속화되겠죠. 인디아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로 활발한 확장 추세를 보여주면 좀 더 상승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올해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요, 1199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하죠. 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지금 뭐 1200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1200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테슬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즘에 굉장히 좀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많이 판매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줍줍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다른 전기차 기업 하나도 살펴보시면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포드를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포드가 이겼다, 테슬라를 이겨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았던 주식이 사실 테슬라가 아니라 포드였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근거가 써 있냐면 2021년 한 해 동안 포드의 주가가 무려 140%나 껑충 뛰어올랐다. 따라서 최고의 그 자동차 부분에서 최고의 성장주는 테슬라가 아니고 포드였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성장률만 보면 루시드가 1위를 차지해야겠죠. 루시드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12월 31일까지 수익률이 280%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포드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은 사실이죠.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탑 퍼포머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고요. 모간 스탠리의 그 아담 조나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아담 조나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드 입장에서는 브레이크스루 이어다. 정말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한 그런 굉장한 한 해였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포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하향 추세에 들어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를 단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축하를 받으셔야 할 주주분들이 또 계십니다. 다름이 아닌 애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이 스탠즈 언론 한다라고 써있죠. 스탠즈 언론은 혼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궁계 일학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궁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켓캡 시가총액이 이번에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원래 어떤 식으로 알려진 회사냐면 굉장히 모든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 애플인데요.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에 또 하나를 추가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르는 첫 번째 기업으로 탄생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소식을 이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이번에 크로스했다는 것은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마켓캡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이정표죠. 이정표를 넘어섰다. 3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서 3%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주가가 182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좀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도 굉장히 기쁘시겠죠. 왜냐하면 댄 아이브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애플에 대해서 열렬한 팬이었잖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경사가 난 거죠. 자, 월요일날 이분이 얘기하기를 애플이 이번에 3조 달러를 이루면서 워터쉐드 이벤트다. 워터쉐드는 뭐냐면요. 분수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있어서 분수령에 이르는 이러한 거대한 이벤트가 이번에 마련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이 되는 것, 3조 달러 클럽에 처음으로 조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플렉스 더 머슬 모먼트다. 플렉스 더 머슬이 뭐냐면요. 이제 근육을 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 기업들이 좀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저 기업은 정말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우러러보는 이러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프루브하고 있다, 증명한다는 거죠. 애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보이고 있다. 르네상스는 이제 부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브즈라는 사람이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플이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굉장히 좋은 그런 디맨드를 맞이하고 있다. 아이폰 13이 출시된 이후에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그런 매출을 올릴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쪽만 가지고
누구도요. 지금 시가총액을 1.5 트릴리언, 즉 1.5조죠. 그래서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 그 중에서 반을 서비스 쪽에서 담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도 서비스 비즈니스 쪽의 성장률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3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 상승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껴주시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애널의 목소리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그 종목들이 커버가 되고 있냐면 테슬라, 그리고 시티, 아마존, 스타벅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쉐브론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BMO고요. 이번에 BMO가 페이팔을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보유 의견을 주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매수해라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1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폭락을 했냐면요. 앞으로 2년 동안 페이팔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멀티플을 살펴보니까 원래 이제 51배까지 올라가 있었던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51배에서 28배까지 급 하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주가가 가라앉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줍줍할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전망하기로 매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올가닉 매출의 성장률이요 21%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페이팔에 들어가 있는 산업 분야의 멀티플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페어한 밸류가 34배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전에 51배는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28배는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28배에 이르고 있는 멀티플이 34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멀티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또 매년 21%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나오고요. 퀄컴이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좋은 픽이다. 종목이다라고 지금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퀄컴을 좋아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참가하고 있는 5G 쪽의 역량이기 때문인데 5G를 생각할 때 안드로이드 쪽의 침투율이 너무나 좋다. 굉장히 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퀄컴은요. 오토모티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에도 굉장히 좀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많은 부분에 다양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파이퍼 샌들러가 퀄컴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한 이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웰스파고의 2022년 최고의 주식인데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팔패치고 또 하나는 아몰. 이렇게 두 가지의 주식이 최고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선정을 해줬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시티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같은 이제 은행 기업을 선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C 리미티드를 원래 중립에서 드디어 바이로 다시 올려줬다라고 나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피크에서 지금 4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주가가 떨어졌냐면 2023년 회계년도죠. 이때 PS 레이쇼가 지금 6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계년도 2023년에 만들어낼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6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 좀 치고 지금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폭으로 주가가 급속하게 떨어진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게임 산업에서 매출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다. 여기는 이제 그 니어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사라질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이커머스 쪽에 계속해서 순손실이 늘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유럽 쪽 그리고 인디아 쪽에 확장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손실이 커진 거다. 따라서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순손실이 커진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차익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C 리미티드를 바이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또 업그레이드를 해준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맥도날드입니다. 원래 뉴트럴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바꿔줬고요.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은 다름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선호를 한다,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냐면 reasonably priced,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높은 퀄리티가 좋은 그로스를 보이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우리를 선호한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요, 추천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CRM이 나와 있는데요. CR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일즈포스라는 굉장히 좀 훌륭한 좀 실적이 좋은 대표적인 사스 기업이고요. 그 옆에도 굉장히 우량한 사스 기업이죠. 어도비가 나와 있고, 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나우, 워크데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5개 종목은 그 사스 종목들 중에서도 순이익을 대부분 다 잘 만들어내는 굉장히 우량한 사스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TIG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이번에 스타벅스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전에 그 세일즈의 그 모멘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기업이 스타벅스인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이란 이러한 그 방해 요소가 조금씩 사라진다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면 아무래도 세일즈라든지 판매라든지 아니면 어닝 쪽에서 급속한 회복의 기미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주오인데요. 미주오는 그 쉐브론이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꼽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인 오일 산업의 종목을 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쉐브론을 더 좋게 본다. 뭐보다 더 좋게 보냐면 XOM,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오일 산업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쉐브론이고 또 하나는 엑손 모빌이거든요. 이 엑손 모빌에 비해서 쉐브론을 더 높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아웃, 즉 배당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것은 비슷한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발란스 쉿을 본다든지 아니면 브렌트 석유의 원유 쪽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쉐브론이 엑손 모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브론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웰스파고를 오버웨이트로 올려줬다. 원래는 이제 이퀄 웨이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시죠. 다음에는 이제 나이키가 등장을 합니다. 구겐하임에서 나이키를 이번에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는 종목이 나이키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의 투자 그 이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이키는 아직도 리더다. 어디에서 리더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운동에 관련된 그냥 이제 운동복하고 운동화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액티브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평상 속으로 입을 수 있는 좋은 패션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경기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있는 주식이 바로 나이키다. 이렇게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하이머고요.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아웃퍼폼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이 주식은 그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성장 핀테크 주식들과 그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죠. 그만큼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상황,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가 2022년 최고로 생각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단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개의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벨 어프로치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균형 잡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쪽에는 세큘러 그로스입니다. 세큘러 그로스는 경기에 상관없이 사이클이 없는 이러한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쪽은 이제 시크니컬, 즉 이제 순환
순환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타는 이러한 순환주를 얘기하는데 일단 그 계속해서 세큘러 그로스를 보이는 쪽을 보면 AMD라든지 아니면 마벨이라든지 TER은 테라다인이죠. 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지금 사이클이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U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DI, ON 그리고 쿼버 같은 종목들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도이치뱅크에서는 이번에 테슬라의 바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는 지금 잠깐만 살펴보면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에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역시도 계속 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테슬라다.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그 전기차의 가격 차가 지금 비슷한데 나중에 가서 전기차가 훨씬 더 저렴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활발하게 넘어오겠죠.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겐하임이고요. 아마존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22년에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정상화되는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잠시 주춤했었잖아요. 이러한 주춤한 모습을 떨쳐내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아마존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루프 같은 경우는 베스트 바이의 RH를 선정해 줬고요. 스티븐즈는 지금 웬디를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웬디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햄버거 만드는 그런 체인이고요. 자, 다음은 MKM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델타 에어라인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종목이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그 호텔리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산업 쪽에 관련된 그 스토리를 조금 더 남들보다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여행 산업 쪽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비즈니스 그리고 항공사에는 투자를 조금 피하시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호텔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비즈니스의 절반은 보통 기업들이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팅 툴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가상현실을 통한 아니면 메타버스로 발전하는 이러한 상황을 인조이하면서 계속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행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즈니스 고객들이 반 이상 차지하는 항공사라든지 호텔보다는 차라리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그 카지노 같은 데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더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카오의 카지노 스톡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카오의 카지노 기업들 그리고 카지노 종목들이 브레이크 하이어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 달에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로스 게이밍 레비뉴니까 보통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요. 여러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뷔페 레스토랑 같은 것도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숙박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게임 쪽에 그 매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리딩을 하고 있냐면 뭐 멜코 레조트 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주가를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앞에 나와 있던 GGR, 그 그로스 게이밍 레비뉴를 얘기하죠. 게임 쪽의 매출이 이번에 굉장히 예상치를 많이 넘어섰고 그리고 year over year 그로스가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속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굉장히 좀 중대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큰 폭으로 지금 좀 향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월 달에 관련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로스 게임 레비뉴가 1월 달에는 안타깝게도 작년 비해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컨스트럭티브한 뷰, 즉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카지노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봤을 때는 좋은 전망을 지켜내고 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레이딩 되는 밸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 이제 EV/에비타가 나오는데 에비타는 순이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익에서 인트레스트라든지 텍스라든지 디프레시에이션, 애몰타이제이션을 빼기 전에 이러한 그 규모기 때문에 약간 더 순이익보다는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비타에 비해서 EV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9배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1월 달 정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홍콩, 마카오, 차이나 쪽에 보더가 오픈이 될 것이다. 경계가 다시 풀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할 거고 2022년 초에는 다시 라이센스도 재갱신이 되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에 상장된 종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윈 리조트고요. YWNN이 티커네임입니다. 다음은 MGM 리조트고요. MGM이 티커네임.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시티 인터내셔널은 MSC가 티커네임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요,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느냐, 여기에 초점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추천이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골드만이 얘기하기를 2022년 올해 우리가 주식을 선정할 때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마진이 좋은 이러한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이 높기 위해서는 이 레이버 코스트가 낮은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추가적인 팁을 주고 있는데요. 레이버 코스트는 이제 인건비를 얘기하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노동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이 인건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2022년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주는 리턴, 즉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뭐 26%, 27%까지 S&P 500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수익률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직면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프로핏 마진, 순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갉아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말하기를요, 어떤 기업들은 이러한 그 노동 비용, 즉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뮤인돼 있다, 그 면역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높은 매출의 성장을 그대로 마진, 순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는요, 이번에 바스켓을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떠한 포트폴리오냐면 총 5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주식은 모두 S&P 500에 속해져 있는 우량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낮은 레이쇼를 가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출에 비해서 노동 그 비용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기업만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 임금 상승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슐레이트 돼 있다는 건 이렇게 보호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레이버 코스트, 즉 인건비가 매출의 한 5%가 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 기업들의 평균 인건비는 13%입니다. 만약에 이제 $100를 벌면 100달러에서 13달러는 보통 이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S&P 500 보통 평균적인 수치인 건데 이 기업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5%도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호텔 비즈니스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호텔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긴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이 인건비가 15%에서 20%, 그리고 심할 때는요 25%에서 30%까지 인건비가 매출의 비중을 갉아먹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순이익 마진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선정을 한 레이버 코스트가 가장 낮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인건비가 1%밖에 되지 않은, 매출 전체에서 1%만 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업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메리코스 버리젠이고요. 두 번째는 맥케선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금 1%밖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한 거죠. 자, 3위를 차지한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나옵니다. 애플이요. 지금 인건비가 2%밖에 되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인력을 투자하고 많은 연구 개발 팀을 꾸려서 지금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뭐 대리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은. 그런데도 2%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 코카콜라도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의 2%,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2%, 에버레스트 리그룹이 2%고요. 언더 아머가 2%, 스카이웍 솔루션이 3%, 웨스턴 디지털이 3%, 마지막으로 러스 스토어즈가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비용을 적절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 유지가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1부 방송을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역시도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능 하나를 좀 선보이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상황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된 주식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 이 기능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요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이긴 한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는 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업 다운그레이드라고 써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투자 그 기관에서 평가를 바꿔줬거나 아니면 시킹 알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이 블로거들이 평가를 바꿨거나 아니면 컨트레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저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1월 3일 지금 어제 날짜로 5개의 업데이트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만 5개나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업데이트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그 지금 시킹 알파의 블로거 한 분이 지금 뉴트럴, 원래 중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블로거였는데 이번에 불리시로 전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G스케일러입니다. G스케일러 역시 원래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SA 오서주가 이번에 불리시로 바뀌었다라고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줌 비디오가 역시 중립에서 이번에 불리시로 전향이 됐습니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 원래 불리시였는데 어제 날짜로 다시 중립으로 떨어졌다. 아마존 역시도 불리시에서 중립으로 떨어졌다. 지금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보시면 뭐 1월 2일 같은 경우는 EV고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컨트레이팅, 즉 인공지능이 올려준 거죠.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베어리시, 굉장히 좋지 않은 매도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인공지능이 중립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받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네요. 컨트레이팅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세렌스가 컨트레이팅이 베어리시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원래는 베리 베어리시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어떠한 지금 평가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컨트레이팅, 그리고 SA 오서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 마켓의 전문가들 여기 나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리 오토즈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날 원래 불리시여서 베리 불리시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조정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한테서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매일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방송도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을도 역시 8시부터 방송이 되거든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2부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